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유몽치님이 비가 많이 내리네요.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간밤에 참 비 많이 왔고요. 많이 왔습니다. 바람도 거센 나와요. 아침에 나오는데 네. 나무까지 부러진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번개도 좀 치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도 이제 아직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우산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 이 강원도 앞바다에 풍랑경보가 발효가 된다고 합니다. 이 점도 좀 함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 최종 협상 결렬이 되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선출하지 않았던 12개 상임위원회 중 11개를 가져가면서 21대 국회 전반기에 단독 원구성을 강행을 했습니다. 28대0 시나리오가 거의 현실화가 된 건데요. 일단 17대0 정보위원장 아직 빠졌으니까. 그렇죠. 거의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지금 국회 상임위를 이렇게 싹쓸이 한 거는 88년 이후 32년 만이고요. 다만 이제 정보위원장은 국회법상 야당 출신 국회 부의장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이날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어제 밤에 바로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그 3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은 접했는데 역시 관심사는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 구성을 오는 7월 15일까지 마쳐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죠. 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만약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민주당은 법 개정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반드시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시사를 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상으로 좀 불가능하거든요. 네. 7명의 추천위가 구성이 되야 되는데 그중에 2명이 원내대표를 구성한 야당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명의 위원은 미래통합당에서 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상황상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고요. 네. 현행법이 아닌 100회련안이 있어요. 그 안에 따르면 이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뭐 직권 상정을 한다든지 뭐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지금 상황상으로는 법 개정 없이는 지금 공수처 설치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규인가요? 이거를 지금 발의를 한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에 그 추천을 하지를 않으면 그렇죠. 국회의장이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을 해서 후보 추천하도록 한다. 이게 지금 그 이제 내규 개정안이 이제 나온 상태인 거죠. 네. 혹시 이제 그 이해찬 대표 얘기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이겁니까? 아마도 네, 그 법 개정까지 시사를 해둔 것 같아요. 법을 네. 바꿔야 돼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법을 이제 바꿔야 돼요. 패스트트랙으로 저번에 통과시켰던 법을 다시 고쳐서라도 지금 구조를 좀 바꾸겠다. 통합당이 발목을 잡더라도 네. 공수처장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중이 되는 거죠. 네. 법을 바꾼 다음에 다시 교섭단체 지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쉽지는 않은데 네. 그렇게라도 하겠다라는 뜻인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법이 발효되는 시점이 7월 15일로 돼 있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작해도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요. 안 왜 돼요. 그 시간 그러냐면 못 맞춥니다.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라고 하는 게 네.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문 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보름인가요? 네. 그 안에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된다 이런 어떤 또 그 절차에 따르면 지금 시작을 해도 늦었다고 지금 봐야죠. 시작해도 15일 못 근데 맞춥니다. 아직 뭐 인사청문회법도 개정이 안 된 네, 상태고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일단 그 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를 지키는 것조차도 현재로서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못 거고요. 지킵니다. 예. 물리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미래통합당은 어떤 대책을 들고 나올 것인가, 어떤 전략을 펼 것인가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어제도 상당히 긴 시간 토론을 했다고 하고 오늘도 이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10시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3차 추경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통합당이 만약 제동을 걸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 전략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그렇게 되면은 국민적 시선이나 여론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번에 이 18대 0 지금 17대 0이지만 거의 18대 0이 실현된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사실은 통합당이 뭐 입법 독재다, 민주당이 지금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프레임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 여론이 별로 그 통합당의 이런 인식에 별로 동의를 하지 않아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소수 야당을 그만큼 국민이 밖에서 국회 밖에서 지지해주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얻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문제가 온 건데 또 일하는 국회를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추경안 발목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과연 밖에서 평가를 하기 야당이 참 잘 싸우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할까 혹은 지금 저 야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여당 일 못하게 하는구나
어느 쪽으로 생각할지 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추경은 발목 잡는 모양새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도 뭐 여론이 반반인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논리적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발목 잡는 20대 국회 양상하고 똑같이 보일 여지가 크거든요. 네. 아마 그게 미래통합당의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이제 3부에서 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 지도부 일원들 그 릴레이 인터뷰가 좀 준비돼 있으니까요. 이때 한번 좀 입장을 좀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소집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했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이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을 하자 서울중앙지검 심의위원회가 부의심의를 열어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건데요. 네, 검찰총장은 이 수사심의를 열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뭔 심의가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문 수사 자문단도 구성이 돼서 네. 이제 심의를 하고 네, 수사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고 네. 두 개가 이제 나란히 진행이 된다 이런 거고. 또 하나 있어요. 법무부 직접 감찰도 지시했거든요. 지금. 아 예. 예. 근데 아무튼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래서 대검 쪽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전문 수사 자문단 지금 이제 구성 들어가니까 그 추천해라 했더니 거부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갈등입니까? 예. 이렇게 되면 대검에서는 전문수사 자문단, 중앙지검에서는 수사심의. 알겠습니다. 사실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많은 제도들을 참 저는 이용 못해서 모두 저희 피의자들은 네. 다 기소가 거의 된 것 같은데 뭘 그런 얘기? 아니 이건 제가 뭐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 예. 이런 많은 제도들을 모든 국민이 쓴다면요 네. 아무 문제가 없겠죠. 예. 왜 특정한 사안에서 일부 인원들만 일부 관련된 사람만 쓰느냐 예. 이게 과연 말이 맞느냐 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그 검찰이 자진해서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그 보여준다면 차라리 이제 외국에 있는 기소 배심제나 근데 그거 똑같잖아요 지금. 차라리 그러니까 제도를 도입하라는 게 어때요? 기소 배심제죠. 예. 그러니까 아예 기소 안 하잖아요. 전면적으로. 네. 예. 아무튼 요거는 좀 뭐 그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뭐 또 차분히 짚을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눈길을 끄는 게 차기 그 주자 지지도 조사에 윤석열 총장이 들어가는 조사가 이번에 발표가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서 원래 매달 그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요. 네. 이번 조사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객관식으로 돌리기 전에 주관식으로 먼저 돌립니다. 그때 네, 원래 그렇게 하죠. 예,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좀 많이 나오게 되어서 이번에 들어갔는데요. 네. 윤석열 총장이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10.1%로 3위. 오, 그래요? 네. 그러니까 1위는 당연히 이낙연 전 총리고요. 2위는 이재명 경기지사였습니다만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제 현 집권 여당의 검증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인데 지지가 어느 분포로 나는지 좀 보면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보수 성향 지지자들, 국정수행 부정평가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1등입니다. 일단 좀 조사 개요만 일단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성인 61,356명에게 접촉해 최종 2,537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4.1% 응답률이었고요. 예. 이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9%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윤석열 그 총장이 대선 주자급으로 여론조사에 들어가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네. 처음이죠. 그 전에 이제 그 다른 매체에서 네. 한 번 들어갔었다가 아, 그랬나요? 한 번 나왔다가 그때 이제 윤석열 총장 측에서 예. 빼달라 어허. 대검 측에서 해서 그렇죠. 그리고 빠졌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리얼미터 조사 저희 쪽 조사에서 들어간 건 다시 처음입니다. 들어간 게. 그래요? 두 가지 같아요. 네. 일단은 야권에 뚜렷한 후보가 없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수사 잘하고냐 못하고냐 그것도 보니까 딱 반반이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다 윤석열 총장 이쪽으로 다 결집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관식이든지 간에 어쨌든 눈에 띈 사람이 없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딱 등극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등장을 하면서 일단 그 보수 야권 다른 후보들 지지율도 다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네. 결국 그 보수 지지자들의 그걸 흡수하고 있는 모양새는 확실한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여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게 되면
이 정부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정부를 싫어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마치 지금 우리들을 대신해서 저 여권과 맞서 싸워주는 사람인 것처럼 감정이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전까지 지금 보수 야권의 간판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총선 이후에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추락한 이후에요. 네. 윤석열 총장이 새로운 얼굴로 지금 드러나면서 기대 심리가 투영되고 있는 거죠. 본인이 이 출마 여부와는 관계없이 말이죠.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제 그 오마이뉴스 의뢰 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후보에 들어갔다는 걸 윤석열 총장 본인은 아직은 모르는 거겠죠. 뭐 하면 또 아마 이제 왜 했냐 이런 식으로 예, 나오죠. 시선 그러니까 집중 이제 들으면 알겠죠. 예. 대검에서 잘 듣는 열심히 듣는다고 제가 거더라고요. 들었어요. 네. 네. 그 혹시라도 이제 내일은 빼달라 이렇게 네. 요청을 할지 안 할지도 사실은 관심사거든요. 네, 네, 혹시라도 네. 좀 그 들으시면 내일이라도 또 오면은 네, 좀, 다시 연락드리고 말씀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병무청이 오늘부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게 됩니다. 이 대체역에 편입이 되면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 요원으로 소집이 돼서 네.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3년이 되는 거죠. 3년. 네, 헌재 판결 후 2년 만에 시행이 되는 거고요. 네. 예비역도 대체복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미 훈련을 다 마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예비군 훈련도 대체복무를 원하게 되면 역시 신청을 해서 3박 4일 동안 교정시설 숙박을 하는 식으로 대체복무 변경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비군 훈련 받는 대신에 이제 그 3박 4일 그렇죠. 동안 교동시설에서 교육을 받는다. 네, 그렇게 됩니다. 예비군도 집총을 합니다. 그렇죠, 총을 그렇죠. 들고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제 심사 과정이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주목을 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네. 기준을 어떻게 잡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겠고요. 네. 뭐 이제 그래서 뭐 어떤 게임 뭐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이 게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게임이죠. 총싸움 게임. 전장 게임 뭐 네, 이런 거. 뭐 이제 서든어택,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을 했느냐 마느냐 해서 이 게임은 살상용으로 볼 수 있느냐 없냐 막 이런 걸로 예전에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그렇죠. 평가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됐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물론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일 하나의 뿐이겠죠. 참고 네, 기준인데 네, 그거를 그렇긴 합니다만. 전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되고 예.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아요. 네. 종교 언제 가입했는지 뭐 여러 음. 가지 봐야 되는데 음. 게임 했냐 안 했냐 그걸로 보면 이거는 또 그렇죠. 이미 뭐 이제 헌재에서 결정을 내린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 옳다 그르다, 네. 뭐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더 이상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시행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양심이라고 하는 영역은 참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잰다는 게 어찌 보면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적용하느냐. 네. 이게 결국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 되죠. 또 개월 수가 3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행 복무가 18개월, 21개월인데 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구신 기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